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가 지난 20일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짜 이모, 그 이모님이 정말 고마운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처럼 이렇게 싸워주시잖아요. 이분도 새론 씨가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이제 한 달. 이제 한 달 된 새론 씨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분을 가짜 이모네, 어느 배우의 엄마네. 이에 명백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전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짜 이모 문제. 저는 앞서서 가짜 이모의 정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처음부터 본인을 김새론 씨의 친이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인물은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도 직접 나선 바가 있는데요. 더 팩트 인터뷰에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김새론 씨의 어머니와 친자매처럼 친밀하게 지내온 밀접한 관계라고 소개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친이모로 기사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팩트를 썼다가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사를 수정했다는 내용 자체가 의아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애초에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들 때문에 대중들이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나서는 친이모다라고 인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인물은 알고 보니 친이모가 아닌 엄마의 절친이었습니다. 가세현에서는 지난 21일 방송을 통해서 유가족들의 유임을 받은 친이모 같은 인물이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저는 애초에 대중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김새로 씨의 친이모로 인식을 했던 만큼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가세현의 입장을 통해서 저의 문제 제기가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더욱 납득하기 힘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친이모를 행세했던 이 인물뿐만 아니라 이 가짜 이모의 딸이 김새론 씨의 사촌 언니로 둔갑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이모님의 따님, 네. 그러니까 김새론 씨의 사촌 언니 그 카톡을 어제 저희가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사촌이란 족보상 대수가 동등하면서 촌수가 4인 친척을 말합니다. 즉 족보상의 혈연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표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가짜 이모를 정말 친이모처럼 여겨서 이모다라고 소개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인물이 대체 김새론 씨와 어떤 혈연 관계가 있기에 사촌 언니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가짜 이모 고소 이유. 이모든 친이모든 무슨 상관이냐? 유족의 외부 소통 역할을 위임받아서 정당하게 하고 있다. 저는 애초에 이 인물이 친이모가 아닌 엄마 친구라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이 친이모라고 칭하는 인물이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들을 유포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진호가 김새론과 김수현의 연인 관계에 대해서 허위라고 했다. 이진호가 김수현 씨의 사진을 올린 김새론 씨에 대해서 자작극이라고 했다라는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떠한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조차 없습니다. 아니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내용들을 증명합니까?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일방적인 주장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무고한 가장 핵심적인 발언은 바로 1월 8일 영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날도 사실 자해를 했어요. 그때는 제 딸이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새론이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네. 진짜 엄마는 24시간 동안 붙어 있지. 24시간 뿐만 아니라요. 얘 혼자 있으면 혹시 또 그럴까봐.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월 8일에 이진호 방송된 그 날도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가 있었군요. 있었어요. 김새론 씨가 이진호가 1월 8일 영상을 올린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가족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고 내 딸도 당시 김새론의 옆에 있었다. 가짜 이모가 언론사를 비롯한 가세현 채널에서 수차례 거듭해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제가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제가 앞서 공개한 녹취를 통해서 이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왜냐? 김새론 씨는 당시 한국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새론 씨는 지난 1월 8일 미국 뉴욕에서 결혼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속사 관계자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뭐 10일에 들어오지. 13일에 들어가니까 14일 도착이요. 그건 왜 이렇게 오래 했니? 남자친구 뉴욕 살아요. 이런 분명한 사실 속에서도 대체 이 이모는 왜 김새론 씨의 가족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고 자신의 딸이 김새론 씨와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임이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고소장에도 1월 8일 영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내용이 있다면 무고로도 함께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찬 씨부터 가세현의 김세희,
부지석 변호사 그리고 가짜 이모까지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행위 아닙니까? 이를 어찌 제가 그냥 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녹취가 공개된 이후 자칭 자살방지협회 소장이라는 권영찬 씨는 말을 바꿨습니다. 3년 기간이지만 또 횟수는 4년이에요. 2022년, 23년, 24년, 25년 그리고 마지막 1월 8일 때는 그 이진호 씨 영상으로 6번 이상의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13일에 들어가니까 14일 도착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진호는 흔들기를 좋아해요. 1월 8일 날 녹취 영상이래. 자, 말씀드릴게요. 이진호가 올린 1월 8일 영상을 본 시점에 1월 13일쯤인가 15일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응? 그 시점에 6번 이상의 그랬고 미안한데 김세론 씨는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없다고. 여기가 없다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인데 이렇게나 쉽사리 말을 바꿉니다. 하지만 어쩌시겠습니까? 유가족 분들 역시 3월 10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월 8일 이진호의 영상이 올라온 그날 6차례에 걸쳐서 김세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모의 인터뷰 내용도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이 인물은 3월 12일 가세현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김세론 씨가 그 15살 때부터 사귀었다라고 이제 그 글을 썼잖아요. 예예예. 근데 그거랑 별개로 또 네. 어떤 이들은 이래요. 아, 그건 김세론 씨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어? 네. 미성년자일 때 네? 그 김수현과 사귀었다라는 증거 있냐. 난 진짜 제발 이렇게 증거를 내미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증거는 많아요. 어? 진짜 다 까줄까요? 하지만 3월 13일 더 팩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와 같이 말을 하는데요. 회사 갈 때 알았어요. 아, 회사 글로 이적할 때 가기 전? 가기 전, 그러니까 그 회사 가기 전에 왜냐면 골드로 가기 직전에 사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반대 안 하겠어요. 솔직히 네네네. 미성년자의 예. 나이 많은 예. 아무리 배우라 그래도 그래도 그렇죠. 저희가 뭐 어머 잘 됐어 걔 돈도 많은데 예, 어머 잘 예, 됐어 예. 누가 이래요. 골드메달 리스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족들이 알았다. 김세론 씨는 2020년 1월 골드메달 리스트로 이적을 했습니다. 당시 김세론 씨는 한국 나이로 21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모라는 분은 당시 김세론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가 반대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장,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권영찬, 김세희, 부지석 변호사 그리고 가짜 이모까지 이번 무고에 가담한 카르텔 그 자체 아닙니까? 저는 잘못된 사실을 왜곡해서 밝힌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질 차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결코 유가족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소녀가장 김세론. 사실 김세론 씨의 사안을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홀로 활동을 하면서 소녀가장으로서 부모님들의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책임져 왔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사실 고인이 얼마만큼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취재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는 추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너무나도 외로웠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3월 19일 김세론 씨가 1월 8일 당시 소속사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김세론 씨가 이날 올린 스냅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미국에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결혼도 부모님이 아신다며. 네. 부모님이 허락해서 한 거야? 아, 진짜 멀쩡하다니까요. 괜찮은데. 이 녹취가 공개되자 유가족분들은 김세론 씨의 결혼과 병원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 사실이다.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답보다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까지 가족들이 몰랐을 정도로 김세론 씨가 외로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세론 씨는 이 남편이라는 인물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폭행을 당하면서 당시 폭행을 당한 사진들을 절친들에게 보냈습니다. 일종의 도와달라라는 신호였던 셈입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와서 막 욕하고 그랬다며. 욕하고 저는 아무런 답 안 했어요. 문자도 안 했고 정말 욕하고 싶었는데 그냥 세론이 위해서 그냥 답장도 안 하겠는데 계속 저한테 다른 번호로 연락 오고 욕하고 저한테 쌍욕하고 걔 끝이에요. 걔랑은 연락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세론이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 남편이란 인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세론 씨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서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세론 씨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은 1월 8일에 김세론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의미인 겁니다. 만약 1월 8일에 김세론 씨가 미국 뉴욕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았다면 이진호의 1월 8일 영상을 그 당일에 보고 6차례에 걸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와 같은 허위 주장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몰랐다. 그 무엇보다 김세론 씨가 당시 처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한 녹취 영상이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중국 네티즌이 올린 그런 분석 글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네. 김세륜, 이게 아마 김세론을 한 거죠. 김세론 문장 사이에는 많은 절단 흔적이 있다. 하루빨리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채널 삭제방에 대해서 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숨소리나 마가 뜨는 부분 이외에 내용이 왜곡되거나 짜집기 된 부분이 있다면 제 채널을 곧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만약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가세연의 채널 삭제로 가시죠. 그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